2027년 12월 10일 새벽 3시 30분 서해의 겨울바다는 마치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파도를 일으키며 구축함의 외벽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한 기이한 정적이 바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상황실, 당직 사관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 그것은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에서 동시에 출항한 중국 북해함대의 주력 전함들이 통상적인 훈련 구역을 벗어나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라인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 대응이었습니다. 레이더 오퍼레이터의 짧은 보고가 정적을 깼지만 아직 그 누구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동해의 먼바다, 일본 해상자 위대의 최신예 이지스함 마야 역시 거친 파도를 가르며 항해 중이었습니다. 도쿄와 서울의 외교 관계는 역사 문제로 인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도발할 경우 일본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중국의 편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해무 속에서 일본 함대의 포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레이더 스크린 위에서 전멸하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은 마치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한폭탄의 초침과도 같았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운명의 날은 그렇게 숨을 죽인 채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한 그 순간 서해의 파도 아래서 거대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42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의 지하 벙커를 가득 메운 것은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었습니다. 탐지, 미식별 고속 발사체 다수 포착, 방위 7, 0, 산둥반도 방향, 속도 마하 10 이상. 이것은 중국 로켓군이 자랑하는 항모킬러 둥펑 17이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을 시작하며 플라즈마 구름을 일으켰고 한국군의 그린파인 레이더가 붉은색 궤적들로 뒤덮였습니다. 전 함대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해 최전방을 지키던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 함교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중국 북해함대의 최신예 55형 구축함, 난창함이 수직 발사관을 개방하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YJ 18, 10여 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사했기 때문입니다. 함장의 고함과 함께 펠렁스가 불을 뿜으며 접근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려 했지만 적의 물량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대구급 호위함의 한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서해의 새벽 하늘을 가렸고 통신망은 메이데이를 외치는 다급한 비명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지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서해의 제해권을 단숨에 장악하고 평택 해군기지를 무력화하여 한국의 심장을 겨누려는 전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즉각 데프콘 1을 발령했습니다. 전국의 예비군 소집 문자가 발송되었고 공군 기지에 비상벨이 울부짖었습니다. F-15K 슬램이글 편대가 애프터버너를 켜고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랴오닝 항모전단을 필두로 구축함 12척, 호위함 20척,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백 척의 해상민병대 어선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명 양배추 전략. 민간 어선을 방패막이로 삼아 한국 해군의 사격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구남이 타격하는 중국 특유의 비열한 전술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거부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은 고립무원이었습니다. 미국의 7함대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인해 당장 서해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 대한민국은 홀로 거대한 용의 발톱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방위성 지하 지휘 통제실, 거대한 스크린으로 불타는 서해를 지켜보던 일본 총리와 막료장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일본 차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순망치 않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을 돕지 않으면 일본 열도는 중국의 다음 사냥터가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후 80년 만에 가장 위험하고도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역사적 원한을 덮고 적의 적과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숨겨두었던 강철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명 흑표, 서해안 방어선에 매복해 있던 육군 제7기동군단의 K 흑표 전차가 위장막을 걷어내며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0마력의 파워팩 엔진이 거친 야수처럼 포효했습니다.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능동파괴 체계가 즉각 반응하여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을 공중에서 산산조각냈습니다. 곧이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간 특수신형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은 중국군의 99식 전차 전면 장갑을 종이장처럼 뚫어버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비상했습니다. 기수에 장착된 A4, ASA 레이더는 0개 이상의 모듈이 동시에 작동하며 스텔스 성능을 믿고 접근하던 중국의 J-20 전투기를 전자적인 벌거벗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KF-21의 무장창이 열리고 사거리 200km를 자랑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덕티드 로켓 엔진을 점화하며 음속의 사배로 질주했습니다.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할 틈조차 주지 않는 완벽한 노 이스케이프 존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장의 판도를 뒤집은 결정적인 장면은 바다 위에서 펼쳐졌습니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선, 수평선 너머에서 우길승천기가 펄럭이는 거대한 강철의 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일본 해상자위대 제1호위대군이었습니다. 선두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의 이지스함 마야가 있었습니다. 마야함의 육중한 함교에 장착된 SPY-7 레이더가 가동되자 반경 10km 내의 모든 공중 및 해상 목표물이 3차원 좌표로 실시간 데이터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해군과 전술 데이터 링크 16을 동기화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일본의 마야급 이지스함이 협동교전 능력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된 것입니다. 한국의 레이더가 놓친 사각지대를 일본의 위성이 채워주고 일본이 탐지한 표적을 한국의 미사일이 타격할 수 있는 신의 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야함의 수직발사관 96셀이 일제히 개방되었습니다. 미일이 공동 개발한 최강의 요격 미사일 SM-3블록 EA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우주를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상에서 쏘아 올린 유성우와 같았습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침묵의 암살자, 한국 해군의 3, 0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이 움직였습니다. 공기가 필요 없는 AIP 시스템 덕분에 중국의 소나조차 탐지하지 못한 죽음의 그림자. 도산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려진 SLBM 현무 4는 물살을 가르고 솟구쳐 올라 중국 항모전단의 심장부인 랴오닝함을 정조준했습니다. 전탄 발사, 한일연합함대의 지휘관들이 동시에 외친 명령과 함께 서해와 동해의 하늘은 지옥의 용광로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동북아시아의 화력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말 그대로 강철의 폭우였습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중국의 인해 전술인 해상민병대 선단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127mm 만포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속사포가 불을 뿜자 목선과 소형 철선으로 이루어진 수백 척의 어선들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다는 붉은 화염과 검은 기름, 그리고 부서진 선체 파편들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충무공이 순신함이 회피 기동을 하려는 찰나 옆을 지키던 일본의 아키즈키급 호위함이 고성능 ESSM 미사일을 연사했습니다. 한국 함정을 노리던 중국의 YJ-18 미사일들이 일본 함정의 요격에 의해 공중에서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100년의 앙금을 넘어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기적 같은 광경. 한국 해군 장병들은 일본 함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고 일본 함정은 기적을 울리며 응답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 평택과 서산 기지에서 솟아오른 탄도미사일 현무-2C가 마하 10의 속도로 성층권을 돌파하여 중국 북해함대의 심장부로 꽂혔습니다. 클러스터 탄두가 공중에서 개방되자 수천 개의 자탄 강철비가 중국 구축함들의 갑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레이더와 통신 안테나가 찢겨나갔고 갑판 위에서 대기 중이던 헬기들은 불덩어리가 되어 바다로 처박혔습니다. 최신예라 자랑하던 55형 구축함 난창의 함교가 현무 미사일의 직격탄을 맞고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하늘에서의 싸움도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편대가 중국의 제-25 함재기들을 도살자처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라곤, 복스, 2, KF-21이 발사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제-25의 꼬리를 물었고 조종사가 탈출하기도 전에 기체는 공중 분해되어 불타는 혜성처럼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결정적인 한방, SLBM이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함의 비행갑판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쿵. 마치 핵폭발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항공유 저장고가 유폭을 일으키며 야오닝함의 선체 허리가 끔찍한 소음과 함께 두동강 났습니다. 중국 해군력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거대한 항공모함이 굉음과 함께 서해의 검은 물밑으로 처참하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적 함대 괴멸 확인, 잔존 세력 퇴각 중. 수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띠를 이루었고 바다는 온통 불타는 잔해들로 가득 찼습니다. 압도적인 화력, 완벽한 공조. 한일연합군은 동북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하던 중국 북해함대를 단 4시간 만에 수장시키며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자욱했던 포연이 서서히 걷히고 서해 수평선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달랐습니다. 검은 파도 위에는 오만했던 중국 북해함대의 잔해들이 흉물스럽게 떠다니고 있었고 살아남은 몇 척의 적함들은 패잔병이 되어 산둥반도 쪽으로 황급히 꽁무니를 빼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 세계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세종대왕함과 일장기를 매단 마야함이 나란히 항해하며 귀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겨누었던 총구를 돌려 거대한 공통의 적 앞에서 등을 맞댄 순간,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의 안보는 곧 일본의 안보이며 독도는 한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는 영토임을 존중한다라는 전례 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생존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해묵은 역사적 감정조차 잠시 접어둘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증명한 것입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굴종이나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힘을 필요할 때 주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결단력만이 우리의 바다와 영토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흘린 피와 땀은 내일의 평화를 위한 가장 값비싼 보험료가 되었습니다. 독도의 하늘 위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공군의 KF-21 편대가 승리의 비행을 하며 지나갑니다. 오늘 준비한 한일연합함대, 대중국 북해함대의 가상 시나리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다면 일본은 과거의 앙금을 덮고 우리와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냉혹하게 등을 돌릴까요? 역사적 감정과 국가의 생존 전략 사이, 여러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토론이 이 채널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디테일하고 강력한 국방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군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100%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국제 정세, 외교 관계 또는 특정 국가의 공식적인 군사 계획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무궁한 발전과 승리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화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